그럼 지금부터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조성은 씨와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꽤 긴 입장문을 내셨어요. 거의 매일 400통씩 기자들 전화를 받고 있다고요? 네, 너무 많은 언론인들과 그래도 최대한 전화 연결하면 성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잘못 수사기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경위 과정을 이제 정식으로 정리해서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길게 서술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들었던 게 한동수 감찰부장을 찾아간 이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네.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 소속이고 네. 김호수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때 차관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한 부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서술하셨던데 네. 한 부장도 어느 정도 성향에 대한 평가가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고려 안 하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뭐 이 정부라는 것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그거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했고 또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개인의 캐릭터도 물론 이제 제가 법조 기자님들 통해서 많이 이제 듣기도 했지만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 진상조사의 어떤 총책임자셨기도 하니 사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4월 3일 지난해 4월 3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에게서 받았던 텔레그램 대화방 혹시 지금도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 부분들은 사실 공개를 조금 할 수 없고요. 네. 이미 뭐 정황의 증거들이 이미 공개된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미 제출됐거나 이미 공개됐던 자료들은 더 이상 뭐 이미 수사기관의 판단에 넘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서술할 필요가 없고 뭐 추가 정황이나 추가 증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추가 정황이나 추가 증거는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수사기관에 왜 제가 먼저 제출을 하고자 했는지는 제가 어제 뭐 SNS 입장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수사기관이 제가 먼저 갖다 드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공방이나 혹은 이제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거를 받아야지 더 정확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좀 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진위가 밝혀지는 대로 제가 언론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 추가 정보는 수사기관엔 제출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대략 그 4월 3일 대화방 관련된 정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추측하면 될까요? 뭐 당사자들과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사실이 계속 이제 뭐 공격을 하지만 그것이 흔들림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일부에서는 이제 뭐 조작설이라든지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쪽의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렇고 이제 제가 일부러 한 개 이상의 수사기관에 이제 그 자료를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은 객관성을 굉장히 좀 담보하는 것이 진행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고요. 이미 제가 직접 다 2군데 이상의 수사기관에서 뭐 포렌식 절차라든지 각 절차에서 이제 직접 참관을 요청을 드렸고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텔레그램 로그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20년 4월 3일에서 4월 8일 그 이미지가 직접 로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장된 것들도 뭐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대검찰청에서도 뭐 이미지 관련한 조작 정황은 없다라고 이미 언론에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소리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2개 이상의 수사기관이라면 대검과 공수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기관이 더 있습니까? 뭐 경찰에서도 뭐 국수본이라든지 여러 이제 저는 공격을 할수록 가장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얘기.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 수 추가적으로. 있다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사진 자료로만 전달을 한 겁니까? 아니면 문서 형태의 파일로도 전달을 한 겁니까? 네, 이 부분에서도 약간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요. 사실 일방적으로 또 다량의 사진 파일로만 이미 임시에 뭐 수정이 가능한 형태의 이제 파일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고정된 문서가 출력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을 해서 그 이미지를 이제 묶어서 보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변조의 여지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서 형태가 아니로 문서 형태가 아니고 사진 형태로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를 활용해라 하면은 문서 형태로 원본 파일 형태로 주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선거를 이제 수차 뭐 했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회, 특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각 후보들이 빛이 날 수 있거나 이제 뭐 어려움이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집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선대위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것보다 이게 작성되고 중앙당에서 어떤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판단해서 잘 해달라라는 정도로 했지 그 시간 정도에서는 굉장히 후보가 금요일이고 뭐 선거 기간이 막 시작됐을 때인데 뭐 운동장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휴대전화를 들고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제가 물어볼 생각을 안 했죠. 왜 문서가 아니고 사진 파일로 주셨냐고 물어보진 않았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김 의원과 대화는 4월 3일, 4월 8일 텔레그램 대화 그게 전부입니까? 전후로도 네,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N번방 TF 활동을 같이 하면서 더 많은 자료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그 같은데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N번방 TF에 이제 여러 피해자들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 출신, 율사 출신의 어떤 새로운 좀 신선한 인물이 TF 이미지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려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N번방 TF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무래도 검찰 수사 사건이기도 하고 막 이제 검찰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접 TF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사진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1회의 이제 기자회견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셔서 뭐 후보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바쁜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뭐 N번방 TF 활동을 뭐 자주 같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 말씀하신 언론 브리핑이 4월 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럼 그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전혀 얘기인가요? 없었습니다. 네. 그 왜 보내셨는지 물어보지도 않으셨고요. 그냥 정말 선거 때는 본청이나 소총관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분주하고 네. 굉장히 찰나고 바로 후보는 이제 본 지역구에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기자회견 내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그걸 위해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감사하다 이 정도의 얘기만 네, 했죠. 알겠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월 8일에 김웅 의원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다시 봤더니 페이스북 부재중 전화가 온 건 4월 3일이더라고요. 혹시 네. 날짜를 착각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아마 휴대폰에 통화 기록이 나올 건데요.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제 두 번째 고발장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이제 고발장 1회를 주셨고 또 한 번 더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텔레그램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전화를 직접 받기는 어렵고 SNS 상으로 이제 전화 기능을 제가 주로 꺼놓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차 이제 일반 전화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JTBC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를 해라.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4월 8일인 게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그때 그 대검에 접수하라는 말 이외에 또 다른 말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정말로 그때는 촉박한 시각이었고 저도 선거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단답형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뭐 대화에 공개된 그 이미지가 전체 내화의 전부였거든요. 그 이전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소통하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소통을 하지 않아서 정말 그 단절된 대화들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닫힌 대화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좀 중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텔레그램 대화가 전부였고 네. 또 대검에 접수해라 중앙지검은 절대로 안 된다가 네. 전화 통화 내용이 전부였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받아들이시기에 당시 서울지검장은 누구였으니까 서울지검장은 가지 마라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도 뭐 늘 선거와 이 영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느낌은 받았지만 일단은 대검찰청이라는 이제 그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뭐 구술한 바와 같이 제가 대검찰청에 뭐 항의 방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이게 뭐 언론 유착 사건이다, 뭐 이런저런 사건이다라는 내용들로 사실 뭐 당 차원에서 어떤 이벤트를 해달라라는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김웅 의원이 우리 조성은 씨에게 페북이 좋죠라고 짧게 페이스북이 좋죠라고 짧게 메시지를 보낸 게 있던데 그건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그냥 사실은 저도 왕창 보냈잖아요. 네. 그 어떤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설명도 없이 처음엔 기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뭐 진 교수님 글을 공유를 하다가 갑자기 거의 한 80장 넘게 이제 뭐 SNS 캡처 자료를 막 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SNS 자료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왜 보내셨지? 이게 뭐 첨부 자료인가? 아니면 네. 이거는 그냥 한번 이런 사진들이 있으니 한번 보라는 건가? 이제 사실 굉장히 헷갈렸고요. 이제 별도 첨부를 하라는 것들이 있나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뭐 페북이 좋죠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의 네. 핵심을 가르는 뭐 그런 그런 메시지는 부분은 아니었다. 그냥 그 이미지 전체가 왔을 때 뭐 페북 캡처잖아요. 단순히 사실. 수단에 네. 대한 그렇죠, 문제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당시 손준성이라는 인물 현직 검사가 누군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도 손준성 씨가 누굽니까라고 물어본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사실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요. 손준성 보냄이 사실은 그때 당연하게 캠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뭐 보좌관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고 그냥 캠프에서 도와주시는 사람, 또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캠프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던 거지. 네. 이게 어떤 특정한 직책이나 이런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사실 2021년에 우리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함께 고발장을 처음으로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기 전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그 직책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던데 네. 그게 만약에 캠프에서 뭐 보좌 주인이 작성한 파일이었다면 왜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 인터넷 매체 기자와 함께 볼 생각을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게 사실 그 캠프 사람이 뭐 다 보좌진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당시에는 이제 현역 의원의 신분도 네.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캠프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다수 중에 한 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혁수 기자님이랑은 이제 뭐 한 1, 2년 정도의 인연으로 그냥 가끔 가다가 충분히 이제 대화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관계였고요. 그 시기, 작년이 아니라 올해 같은 네. 경우에 막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느냐, 뭐 안 하느냐의 이슈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해당 매체에서 이제 뭐 김건희 씨의 뭐 통화 녹취 전후도 뭐 그런 것들도 있다. 뭐 그런 취재의 내용들을 그냥 안부처럼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찜찜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 전에의 대검 항의 방문할 때는 뭐 대변인실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정확한 격에 맞는 장소를 했었는데 민원실에 당에 접수하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대검 민원실도 얘기를 하던데 이런 거를 보내왔다라고 하고 그냥 뭐 이제 호기심 많은 둘이니까는 그때 이제 처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메신저에 주목했다기보다는 그 고발장 관련 내용들이 네. 당시 그 기자와 공통 관심사에서 열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 볼 부분이 텔레그램상으로 그 전달된 자료에 대해서 그 뭐 이제 뉴스버스는 당 법률지원단으로 전달됐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우리 조성은 씨는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 안 했다는 내용도 있고 네. 또 기억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네, 적도 제가- 있는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게요. 사실 이제 뉴스버스도 이제 보도를 저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시를 멋대로 정했기 때문에 사실 그 기간에 제가 자세하게 뭐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뉴스버스가 이제 쭉 준비했던 기사의 맥락대로 나간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부분들이 개인정보도 좀 담겨 있고 실명, 외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겨 있고 사실 법률지원단이라는 이 선거 때 선대위 차원에서의 법률지원단이라는 단체는 사실 어떤 이제 정착이 된 곳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냥 어떤 그 단장께서 늘 이제 머무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대 본청에서 머무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저는 고발장 접수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네. 이게 내용 판단까지 갖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제 언론인 기자들을 주로 이제 고발을 하라 이제 당 차원에서 선거 기간 안에 언론사를 척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고 네.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납득이 안 갔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실 뭐 당 대검찰청을 방문하는데 적어도 당 지도부 내지는 선대위 지도부 격이 가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법률지원단에 이제 어떤 변호사 분들은 가실 수 있는 뭐 일정 체크 정도만 했지 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뭐 전달해서 상의를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기자 말고는 이 내용을 공유한 사람은 없는 없습니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만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 얘기는 없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네,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국민의당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우리 당 대표로 계셨었고 이제 당 대표랑 그 마치고 나서도 뭐 여러 언론 이제 뭐 프로그램 나가실 때 제가 많이 도움도 드렸었고 네.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또 아껴주시고 저도 많이 이제 또 따르던 관계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자연스러워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또 이미 우리 국정원장님께서는 다른 언론인들이나 다른 분들과도 이제 자주 교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네. 처음에 이 인터넷 언론사 매체하고 얘기를 한 시점과 네. 그다음에 이제 알려진 시점 그 사이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라고 이제 고발장을 열어보고 이제 이 내용들이 제가 손준성 보내면 손준성이 검사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의심의 내용도 있었고 사실 제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제 접근을 하기가 지금 사실 부끄럽지만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약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후 오늘 SNS 과정에도 이제 상세하게 서술을 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이 당사자가 이거를 듣고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 그러니까 없죠.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하신 겁니까?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요 근래 말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랑 표현이 좀 더 편한데요. 우리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뭐 당 고문들이랑 또 골고루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전부터도 이제 친분 있으신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네.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모르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그럼요. 없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러면 그때 왜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SNS에? 그냥 그 부분이 굉장히 역사적인
직책 아닌가요? 그냥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럴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대화하는데 그냥 의미를 부여하신 거다 이런 얘기고 네. 그럼 일부에서는 혹시 그 당시에 동석자가 있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없었습니다. 경호원들만 뭐 수명이 많았죠. 같이 식사한 인원은 두 없어요. 네. 명이 전부였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우리 대표님과 이제 원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뭐 한두 차례 뭐 뵙거나 뭐 통화하거나 할 때는 정말 이제 국민의당 저랑 같이 이제 당 활동을 했던 정말 가까운 의원님들과 이제 교류를 하지 사실 제가 뭐 당적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 같이 만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동석자 뭐 어떤 특정인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분은 저를 모르시고 저도 그분을 뵌 적도 동석자는 없습니다. 없었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SNS에 특정 주자, 특정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제보의 동기에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골고루 비판을 했거든요. 골고루 비판하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 이제 어떤 후보의 행위였냐를 주로 이제 했지 제가 일방적으로 막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성격이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좀 단호한 성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많은 요인들을 찾겠지만 저는 지금부터도 이 전부터도 이 사실관계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뭐 공익신고도 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부에서 자꾸 정치권이라는 데가 워낙 말도 많고 또 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 방송 인터뷰에서 보니까 지지하고 싶은 적절한 후보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거는 야권만 말씀하신 건가요? 여야를 통틀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우리 국정원장님과의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이 뭐 이슈가 되지 않아서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지금 여야 통틀어서 그닥 저에게 뭐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도 없을 뿐더러 또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 저런 이제 정치 중립이나 이런 그런 직책에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부담 드리고 싶지도 않고 또 이제 저 역시도 정당 활동이나 대선 캠프에 꼭 합류를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꼭 지금 특정 캠프에 소속되어야 되는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배경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네.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미 많은 분들, 많은 언론인들도 함께 보셨겠지만 이제 저에 대해서 뭐 모욕적인 행위라든지 모욕적인 언행이라든지 그리고 이미 제가 공익신고자임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자신의 위법적인 행동이 전혀 상관없다. 나는 너를 괴롭힐 거야라는 이제 취지의 언행을 기자회견에서도 많이 하셨었기 네. 때문에요. 이제 그 위법함들은 검찰총장으로서도 전 검찰총장으로서도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도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허위 사실도 있었고 뭐 제가 특정 캠프에 황당한 캠프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뭐 여의도 바닥에서 뭐 했다 뭐 이런 정말 모욕적인 표현들이죠 사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인터뷰나 또 다른 이제 구술로 여러 공연성 있는 장소에서 뭐 그런 언급이 있었는지 등등을 지금 자료 확인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서는 이제 권익위에 이제 저의 신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네.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이제 검토를 마치고 명예훼손, 뭐 모욕죄, 그다음에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부터 이제 모든 법률 위반들을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고소 고발을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자, 아까 입장문에서도 김웅 의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약간 있던데 혹시 요 며칠 김웅 의원하고 연락한 적은 없습니까? 사실 제가 그 부분들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부닥친 거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실관계가 어떠했는지 혹은 그 정황에 대해서 저에게 혹은 저라고 인지한 순간부터는 뭐라도 이제 확인을 하고자
본인이 어렵다면 어떤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당 차원에서라도 확인 전화라도 한번 했었으면 제가 정말 정치 공작으로 몰려고 하는 그 의도를 제가 조금 덜 오해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전혀 연락은 없었던 그럼요. 말씀이시죠? 네, 오늘까지도요. 네, 알겠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하셨습니까? 이제 권익위에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SNS 상으로도 정말로 이제 여기서 공개할 수도 없을 수준의 뭐 막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너에게 뭐 위해를 가겠다는 식의 뭐 내용도 오기도 하고 뭐 저주성 뭐 발언들도 뭐 서슴지 않고 오시더라. 제가 이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근데 이제 뭐 워낙 언론들이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저분이 그 기자회견상에서도 뭐 했던 행위라든지 그 이후에 어제도 뭐 대구인가 가셔서 저에 대해서 모욕 행위를 네. 계속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또 특히 지지자분들은 이게 뭐지 가열된 이런 대선 분위기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급작스럽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권익위에 공익 신고자 신청을 정식으로 하시고 그 네. 이후에 법적 조치에 나서시겠다는 그럼요. 네. 계획이시군요. 자,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저희 기자로서 가장 궁금했던 대목은 아까 이제 추가 증거 자료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뭐 힌트를 주신다고 할까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사건에서 손준성 보냄 작성자 발송자인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네, 했지 네. 않습니까? 사실 그게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손준성 검사인 게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게 그의 직책이 당시에 대검의 범정과장,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의 전환은 국면이 달라질 겁니다. 네. 사건의 무게라든지 굉장히 뭐 중대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보낸 사람들이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당사자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을 그럼요. 하면 되는 네. 거죠. 녹취나 뭐 다른 전화 통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텔레그램상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검토 후에 저희가 부담 없이 언론인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때가 있으면 늦지 않게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자료는 공수처나 대검에 이미 제출은 돼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오늘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못다한 말씀이나 혹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손준성 보냄 이분이 그냥 검사라서 이게 심각했다라는 부분으로 여기까지 오진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저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고민과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손준성 검사가 맞다면 그때 작성했던 이 고발장의 내용이라든지 이 요소들이 굉장히 위법성이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진동 기자 이하 이제 감정들이 섭섭한 게 있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끌려가듯이라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을 중심으로 밝혀내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부수적인 거,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에 눈을 가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제가 이게 왜 의심이 갔고 그다음에 왜 이게 그렇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돼서 제가 수사기관 진술까지 갔는지까지는 제가 공히 밝혀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는 제가 뭐 어떤 뭐 마타도어에도 뭐 굴할 생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하라라고 해서 저는 하나씩 지금 입증해 가고 있고 그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에 그쪽에서는 그냥 오직 똑같은 말과 반복, 모욕 이런 위해적인 행위밖에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손준성 검사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만약 윤석열 총장과 그 캠프는 어떤 책임을 질지 정말 뭐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결혼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조성은 씨가 말씀 주신 내용 바탕으로 또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